안녕하세요. 훈민정음연구소장 반재훈입니다. 오늘은 달집놀이의 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한서나 전한서에는 복희의 희가 희생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는 오를 의와 통하며 손에 창을 들고 양을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희는 양을 희생으로 제사 지내는 법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직책명이지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세 한웅, 태우의 한웅은 아들 12를 두었는데 맏아들이 6세 다이발 한웅이고 막내 아들이 태호 영복입니다. 이분의 호를 복희라고 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듯이 복희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직책명이다. 희생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하죠. 이름은 태호 영복이다. 그래서 복희는 하도 천문도와 태극도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배달국의 5세 태우의 한웅의 막내 아들이다. 태우의 한웅은 서기전 3512년의 인물입니다. 서기전 3512년 배달국 때 5세 한웅이 바로 태우의 한웅입니다. 자, 설문회자나 태평어람, 중국 역대 제왕록에도 복희는 동의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푸스니엔도 복희가 동이족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된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평어람의 기록에 의하면 사황으로서 하도로 괴와 상을 만들어 천하 영리의 조종이자 인류 문명의 시초가 되었다. 동물들을 길들여 범들도 순복시켰다. 복희라는 직명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하북성 풍산지역에 살아 풍이의 임금이 되었다. 풍은 성이여 조코이다. 풍이란 빛을 말한다. 진단 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임금이라고 한다. 여기에 이른바 제출호진이라 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풍의 풍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국풍, 가풍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복희의 풍씨는 그 후 절손이 되었습니다. 절손이 되고 여러 가지 성으로 갈라져 나갔는데 그 사람 풍채 좋다 하는 말도 이 복희의 모습이 아주 장엄하고 좋았기 때문에 아주 인물이 좋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인물과 몸집이 좋은 사람을 보고 지금도 그 사람 풍채 좋다 하는 것도 바로 복희의 이 풍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앙박물관의 그림에 복희는 규를 들고 규라는 것은 원을 그리는 도구 일종의 컴퍼스입니다. 여호와는 구를 쥐고 구라는 것은 선이나 방각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선이나 네모를 그리는 도구, 즉 직각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복희는 컴퍼스를 쥐고 여호와는 직각자를 들고 몸을 새끼처럼 꼬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면은 몸을 새끼처럼 꼬았죠. 아주 치밀하게 새끼처럼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에 보면은 뭐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희는 컴퍼스를 들고 여호와는 직각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방이죠. 원은 양, 방은 음양을 뜻하는 겁니다. 컴퍼스는 원을 그리니까 직각자는 방각을 그리니까
콤파스를 원을 그리니까 양, 그래서 음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길림성 집안의 고구려 왕릉 벽화에는 머리에 삼조고가 그려져 있는 해를 이고 있는 복희와 두꺼비가 그려진 달을 이고 있는 여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벽화에는 몸뚱이가 인어와 비슷한 형상에 꼬리만 살짝 연기처럼 엉겨 있습니다. 여와는 복희의 누이 동생인데 그 당시 결혼할 대상이 없어서 오누이 간에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국리 끝에 뒷산에 올라가 두 봉우리에 불을 질러서 연기가 서로 얽히면은 천지신명이 결혼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연기가 서로 얽혀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지신명이 허락해 준 것으로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때 연기가 얽힌 모양을 본떠서 두 사람의 결혼 기념 초상화를 그린 것이 지금의 복희 여화도입니다. 혼례식 때 여화는 긴 소매를 높이 들어올려 얼굴을 가리고 복희는 사선은 비단사자 부채 선자입니다. 사선 비단부채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것은 남매끼리 결혼한다는 것이 그래도 계면적어서 서로 얼굴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전통 혼례식장에서 신랑이 사선, 즉 비단부채를 들고 얼굴을 가리고 입장하는데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는 포선이라고 해서 잡귀의 접근을 막는 부채라고 잘못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는 복선이라고 해서 복희의 부채라는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름은 사선, 비단부채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이 복희 여화도를 두고 후세 사람들은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뱀이었던 전설적인 인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뱀을 복희의 족표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것을 음양기운의 표현으로 또 꼬인 방향이 나선형인 것에 의미를 두어 과학적인 해석을 붙여서 남녀가 처음 분화되는 형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우주 창조의 상징적인 형상으로 보는 등 여러 각도로 현대적인 해석을 하고 있으나 모두 실체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율곡도 이 그림을 보고 옛 성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 하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강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산봉우리에 올라 연기를 피운 것이 유래가 되어 그 후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게 된 것인데 후세에 와서 달집 풍습으로 와전되어 연기가 많이 나는 동네가 풍년이 든다는 정월 대보름의 세시 풍속인 달맞이 놀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달집의 달이라는 말은 처녀 총각이 따은 댕기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댕기머리를 자른 것을 달비라고 합니다. 처녀가 머리를 자른 것을 달비라고 한 것이죠. 또 달집의 집은 집을 뜻합니다. 집. 볏집으로 지은 집입니다. 따라서 달집이라는 것은 짚을, 볏집을 댕기처럼 꼰 새끼로 만든 집입니다. 짚으로 꼰, 볏집으로 꼰 새끼줄은 길게 연결되어 가므로 대를 잇는 자식을 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끼줄에서 새끼가 나온 것이죠. 지금도 달집에 맨 먼저 불을 붙이는 역할을 후사가 없는 사람이나 노총각에게 시키는 것은 어서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 후사를 이어라는 염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집놀이는 대를 이어야 하는 절박한 염원을 기념하던 행사였습니다. 몸통이 꼬인 복희 여화도는 천지신명의 허락으로 서로 꼬인 연기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인데
이것을 인두사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인두, 머리는 사람이고, 인두, 머리는 사람이고, 사신, 몸은 뱀이다. 몸은 뱀이다. 이렇게 해석한 결과 역사의 현장을 전설의 고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후손이 무식하면 조상 팔아먹는다는 옛말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복희는 굳이 산이 아니라 감숙성 천수에서 태어나 하북성 풍산에서 살다가 하남성에서 죽었습니다. 복희능은 하북성 풍산, 하남성 회양, 산동성 미산, 감숙성 천수 4곳에 있습니다. 복희의 사당과 능도 중국 하남성 회양현의 것이 가장 큽니다. 신농과 황제의 능보다 훨씬 큽니다. 복희는 우리 배달국의 5세 태우이 한웅의 막내 아들인데도 중국은 우리 조상인 신농과 함께 자기네 조상으로 편입시켜 놓았습니다. 복희는 하도 천문도와 태극 8궤도를 그린 시조인데 이 사람이 중국인의 조상이라면 우리의 태극기는 중국의 것을 빌어다 쓰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저 그런가 하고 맙니다. 경북 청도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 특색 행사로 정월 대보름 달찜놀이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달찜놀이 축제 때 달집의 유래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우리의 옛 고향이 중국의 고도인 하남성이라는 사실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남성은 우리의 경주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문화와 전통이 오래된 지역입니다. 우리 전통 혼인 풍습과 달찜놀이가 중국에는 없고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고사의 적통이자 대종손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희와 여와의 내력이 빠져 있습니다. 달찜놀이와 함께 우리 조상의 뿌리 역사를 같이 알리면 전국적으로도 신선한 충격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비록 달찜놀이의 연원뿐 아니라 상고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을 너댓권의 책에 실어 펴내었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서 상고사에 대한 우리의 수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